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거대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제3지대 신당들도 곧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세종과 대전에서 출마하는 새로운 미래를 비롯해 개혁신당도 충청권 주요 선거구에 후보를 낼 방침입니다. 이들 신당의 가세로 다자구도 속 대혼전을 벌이는 박빙의 승부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주로 민주당에서 이탈한 정치인들이 창당한 새로운 미래가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중원 공략에 나섭니다. 대전에선 대덕의 박영순 의원을 필두로 중구와 서갑, 유성갑을 등 5곳에서 공천을 하고 세종갑은 김종민 의원,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등 5곳에서 후보를 내는 등 지역 20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가량 출마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공천을 완료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지역구 후보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오늘까지 공천 면접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지역구 출마자를 일괄 발표합니다. 대전과 천안, 아산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5곳 이상에서 출마해 바람몰이에 나서 중원을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신한 보수를 표방해 온 만큼 젊고 유능한 정당임을 내세워 득표전을 벌인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충청권에서 민심을 얻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양당에 지친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쏟아질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신당들이 충청권에서 공천을 하는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당을 바꿔 출마하거나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도심 지역 위주라 박빙의 승부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구나 두 신당이 각각 보수와 진보표 잠식은 물론 중도 확장성도 갖춰 어느 쪽이 더 득표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거대 양당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이낙연과 이준석 대표가 충청권 선거전에서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역의 총선은 다자구도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명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었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용의자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 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킨 뒤 돈을 담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용의자는 범행 직후 새마을 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교청 근처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벨트 지역구를 방문할 계획인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충남을 찾습니다. 홍성 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양승조 후보 캠프에서 충남 총선 후보자 연석회의와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맞붙는 천안갑을 찾아 해병대 최상병 사망 의혹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에는 대전 유성을을 찾아 황정아 후보를 격려하고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그냥 통과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비접촉 결제 시스템이 대전 도시철도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일일이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가 없어서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편리해지고 출퇴근 시간 개표구 혼잡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혼잡한 아침 출근길, 지하철 승객들이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일일이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손님들이 한 번에 몰려 카드를 찍다 보니 게이트가 혼잡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처럼 출근해야 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번거로움 없이 통과만 해도 요금이 부과되는 비접촉 결제 태그리스 시스템이 대전 도시철도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카드를 등록한 뒤 블루투스 모드를 켜놓고 개표구를 지나가면 고속도로 하이패스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대전 지하철 반성역과 시청역에 도입돼 시범 운영 중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 들거나 화면을 켜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출퇴근 시간 게이트 혼잡은 물론 일일이 카드를 꺼내야 하는 불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센서가 인식해서 문을 그냥 열어주잖아요.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찍어야지라고 인식하지 않고 태깅을 안 해도 되니까. 지난 2022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하이패스형 개찰구에 이어 이젠 일반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태그하지 않고 또는 접촉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 수요를 바탕으로 대전 시민분들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교통공사는 시범 운행을 마친 뒤 내년부터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모든 역사로 태그리스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내일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를 비롯해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합니다. 내일 낮 1시 대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첫 경기를 치르는 한화 이글스는 오는 19일까지 모두 10경기를 소화하며 오는 23일 LG 트윈스와 개막전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시범 경기 개막전 입장권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한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류현진은 오는 12일과 17일 두 경기에 선발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대전 원도심 재개발 지구인 성남 1구역이 올해 첫 분양에 들어가면서 연초부터 잠잠했던 대전 지역 분양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상황과 고분양가 논란 속에 올해 청약 시장을 향방에 가를 첫 분양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역과 대전 복합 버스터미널 사이에 위치한 6만여 제곱미터 성남 1구역입니다. 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미래환승센터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인근 가양동과 소재동 10여 개 재개발 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섰습니다. 9개 동 1213가구 규모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776가구, 최종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또는 신축을 하는 아파트들이 공사비 원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천만 원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그 공사비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약 1,630만 원의 그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청약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에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첫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외관과 실내에서 특화된 건축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 최초로 외벽을 유리로 시공해 수려한 외관과 함께 채광과 조망 효과를 높이고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는 신개념 환기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분양가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와 1인 가구, 고령층 등 신규 수요를 감안해 3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7개 면적 타입으로 구성했습니다. 고령층 분들한테도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임대 아파트로만 이제 공급이 되어 있던 게 이제 민영 아파트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성남 1구역을 시작으로 대전에서는 문화 8구역과 도마 변동 1구역 등 대단히 아파트들이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고분양가 등 여러 악재 속에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첫 청약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의 아파트 값이 7주째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도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로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며 7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충남과 세종도 각각 마이너스 0.06%와 마이너스 0.14%로 8주와 16주째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주 마이너스 0.09%와 마이너스 0.2%에 비해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전셋값은 세종과 충남은 0.29%와 0.04% 하락했고 대전은 0.04% 올랐습니다. TJB를 비롯한 지역 민방 10개사 대표들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지역 민영방송 대표자 간담회가 TJB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제4차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 정책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역방송 지원 및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방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을 맞아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넘치는 생동감으로 위로를 주는 그림부터 따뜻한 기운과 용기를 더하는 작품들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탄탄하고 강인한 붓터치,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 다가오는 봄을 반기듯 캔버스 위에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떠오르는 신예 김다영 작가의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건조했던 감정들의 생기를 불러오는 위로와 치유의 물줄기를 선사합니다. 개인전이 열리는 천안 리강미술관에선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야외 전시 공간에 펼쳐진 영원한 청년 조각가 이종각 선생의 조각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야외의 자연과 실내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김다영 작가의 이제 그 꽃들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이 움트는 금강의 물줄기 한켠 금강변이 펼쳐지는 금강문화관 세종보 갤러리에서는 김은희 작가의 전시가 10일까지 열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채색화로 피어낸 섬세하고 따스한 생명의 움직임은 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합니다. 그린이라고 하면 싱그러움과 함께 편안함을 안겨주는 색으로 모든 이에게 꿈과 새로운 희망 이런 걸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7층 대전 홍보관에선 대전 청년작가 이유민 대표의 대전 꿈방구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도자기 작품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운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과 CNCT 마음에너지재단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수한 클래식 공연을 각 기관이 소유한 공연장을 통해 교류하고 지역 음악가들의 활동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NH농협은행 충남본부로부터 지난해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조성된 기금 13억 3,014만 원을 전달받고 올해 안에 취약계층을 위한 징검다리 교실과 난치병 학생 지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NH농협은행, BC카드 등과 협약을 맺고 산하기관 교직원이 사용하는 충남교육사랑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학생 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이자 4.19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 제64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이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38 민주의거 주역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 등 6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38 민주의거 정신을 받들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